좋아요, 구독. 늘 물고기 잡는 법 자세히 알려주시는 분이시죠? KB증권 프라임센터 투자 콘텐츠팀 박건희 차장님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내내 굉장히 좀 난이도가 높은 시장이다, 너무 어렵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방향성이 없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은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예, 오늘 또 뭐 종목별로 좀 엇갈리는데 눈에 띄는 거는 역시나 리오프닝 관련주들 눈에 좀 많이 띄고 있죠. 전반적으로 이제 중국의 부양책과 혼합돼서 이제 중국 관련 주들이 좀 많이 좀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아니면 굳이 중국을 떼놓고서라도 전 세계가 현재 리오프닝의 그러한 분위기를 준비를 하니까 전반적으로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은 리오프닝 관련주들 위주로 좀 유심히 좀 봐야 되겠다. 그리고 연말에 이렇게 올라가는 섹터 업종들이 내년에도 주도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특히나 이러한 연말에 이제 매매를 마무리한다는 그런 느낌보다도 어떤 업종들이 막판에 이렇게 좀 강한지 그거를 먼저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일단 전반적으로 리오프닝 관련주들에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이제 저가 항공사고요. 그리고 이제 중국 부양책하고 관련돼서 이제 해운주, 그리고 이제 또 중국 리오프닝 관련해서 미용 의료 쪽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은 될 것 같아요. 일단 리오프닝 관련주에서 LCC 저가 항공주들을 지금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사실 저가 항공주들에서 저희가 이제 제주항공하고 진에어 이렇게 좀 보고 있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일본에 대한 레버러지가 가장 높은 회사가 이제 제주항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익에 대한 턴어라운드가 앞서 있는 게 진에어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저가 항공사들이 좀 리스크가 있을 거예요. 좀 이렇게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매수라든지 이러한 관심을 좀 꺼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일단 제주항공 같은 경우는 일단 유상증자를 했죠. 그래서 그 유상증자에 대한 가치에 대한 희석 부분에 대한 거, 아니면은 유상증자를 통해서 이제 항공기 도입이라든지 이런 거를 통해서 가치가 올라간다는 부분, 이런 것들이 굉장히 혼조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투자자들이 망설여지는 그러한 모멘텀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진에어 같은 경우는 3분기에 이제 자본 잠식률이 이미 100%가 넘어갔거든요. 그러면은 4분기부터 무조건 좀 흑자 전환이 일어나야 된다는 얘기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신종 자본증권을 또 발행을 했죠, 채권을. 그래서 그게 이제 성공을 할 것인지 자금 조달, 그리고 4분기에 흑자 전환 여부가 중요할 건지, 요거는 좀 리스크 요인으로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 가장 큰 리오프닝 쪽에서 사실 항공주에 대한 리오프닝은 막연하게 중국이 아닙니다. 이제 중국이 지금도 이제 계속 제로 코로나를 완화를 하고 있긴 하지만 LCC 주들의 가장 큰 모멘텀은 일본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그거를 체크하셔야 돼요. 일본 여행에 대한 오픈런이 저비용 항공사 흑자 전환을 앞당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본이 많게는 영업이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할 만큼 LCC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노선인 거죠. 근데 일본 같은 경우가 10월부터 개인 관광이 허용이 됐어요. 그래서 2019년도에 일본 저희가 이제 보이콧을 했지 않습니까? 그것까지 포함을 하면은 3년치의 이연 수요가 좀 폭발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항공시장이 내년 2월까지가 이제 겨울에 대한 성수기에 진입을 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래서 11월 달에 일본 여행객이 전월 대비 이제 2배가 이제 급증을 한 거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진에어가 4분기에가 이제 드디어 이제 흑자 전환을 할 전망에 있고요. 제주항공 같은 경우도 전분기 대비 적자폭이 400억 이상 축소가 될 걸로 이렇게 좀 보인다. 이게 하나의 모멘텀인 거죠. 거기다가 이제 플러스 알파격으로 해서 중국에 대한 이러한 수요까지 들어오게 되면은 저희가 생각했었던 것만큼 이상으로 좀 더 흑자 전환이 좀 가팔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연유로 LCC 주들이 매수가 들어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 또 특이하게 또 해운주가 올라가고 있죠.
해운주에 대한 모멘텀은 중국의 부양책으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저희 이제 철광석 선물 가격을 이렇게 보게 되면은 11월 달에 톤당 한 80달러 정도 됐었었는데 지금이 한 110달러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은근히 좀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은 중국이 이제 부양책을 실시를 하는데 그 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이제 뉴스를 접해 보면은 중국에 관련돼 있는 경제 지표들이 좋은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와요. 예를 들어 가지고 이번에 11월 발표한 이제 중국 제조업 지수 같은 경우가 이제 48을 찍었거든요. 그게 이제 2달 전만 해도 50이었는데 계속해서 떨어지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중국의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 같은 경우도 이제 전년 대비해가지고 마이너스 1%대로 굉장히 좀 좋지가 않아요. 지표만 보면은 저희가 중국이 부양책을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뭐 요거가 굉장히 의문시 되는 거죠. 하지만 10월 달만 놓고 봤을 때, 10월 달, 11월 달 여기만 놓고 봤을 때 가장 이제 기업들의 부가가치가 올라가는 업종이 철강주예요. 철강주가 올라가다 보니까 그 철강에 대한 물동량을 가장 많이 실어나르는 해운주에 대해서 투자 심리가 좋아지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 지금 해운주 중에서 벌크업을 하고 있는 페노션 중심으로 해서 올라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은 중국 리오프닝 중에서 미용 의료기기 쪽을 좀 유심히 봐야 된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중국이 이제 코로나 관련 정책 전환 후에 그 수요 회복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이제 국내 수혜주 찾기가 분주한데 그 중에 하나가 중국 미료 의료기기 시장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서도 중국의 이제 톡신 시장이 2025년도에 한 1조 7천억 정도 추정이 돼요. 이게 15년에서 20년 사이에도 연평균 증가율이 28% 정도 됐었었는데, 그게 이제 그 리오프닝과 함께 계속해서 한국한테 수혜가 될 것 같죠. 그래서 제가 오늘 이렇게 그 관심 종목으로 가져온 게 슈젤이라는 종목입니다. 슈젤을 한번 유심히 보셔야 되는데 어제 뭐 괜찮게 올랐고 오늘은 좀 주춤하기는 해요. 슈젤은 이제 그 톡신하고 필러를 이제 그 생산하는데 그 중에서 수출 부분이 굉장히 좋아요. 일단 그 톡신 같은 경우가 수출이 1분기에 그 97억 정도 됐는데 지금 3분기에 223억까지 이렇게 좀 올라와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중국의 그 락다운이 해제가 되면서 그 지연됐었던 물량이 지금 풀리면서 그 톡신의 수출의 전망이 굉장히 좀 호조가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있고요. 실제로 관세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3분기 같은 경우에 그 중국 톡신 수출이 11.5백만 달러로 전분기 대비 26%가 성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슈젤이 필러도 이렇게 수출을 하는데 필러 수출이 작년 4분기에 134억에서 올해 3분기에 이제 212억까지 이렇게 올라왔는데 이 수출은 사실 유럽 판매 증가에 힘입어서 이렇게 되고 있는데 사실은 슈젤 같은 경우가 중국에 대한 모멘텀을 굉장히 좀 높게 잡고 있어요. 중국향 필러가 이제 그 8월에 첫 선적을 했는데 중국에서 필러 매출을 한 15에서 한 20%까지 그리고 올해 매출 300억을 목표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전체 시장에서 한 3분의 1 정도가 이제 중국향으로 이제 나가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슈젤의 특징 중에 하나가 얘네가 이제 번들링 전략이라고 해가지고 묶음 상품을 이렇게 판매를 해요.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그 필러하고 톡신을 같이 하다 보니까 같이 묶어서 파는 거죠. 이것 때문에 국내 MS가 1등을 했었거든요. 이러한 전략이 중국에서도 재현돼서 매출 확대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중국의 리오프닝 주 중에서 미용의료 그중에서 이제 슈젤을 좀 유심히 보시면은 크게 무리가 없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좋아요, 구독.